얼티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남북 토크쇼 이민유학 코너 진행자 심사옥입니다. 앞으로 다양하고 힘든 접근을 통해 이민유학에 관한 최신 정보와 올바른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건강한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민유학에 관한 새로운 의견이나 각종 피해 사항이 있으시면 항상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수렴하여 동포사회에 꼭 사랑받고 필요한 방송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MB정부의 영어 정책으로 그 영어 열기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최선유학원의 김경희 원장님을 모시고 그 조기 유학에 대해서 대답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재 우리 김경희 원장님 좀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2000년도에 이곳 토론토로 이민을 와서 2002년부터 유학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로 초등학생부터 전문대에 이르기까지 수속 업무를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학교 소개부터 비자 취득까지 예,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주로 저는 이제 그 조기 유학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년 100여 명 정도의 유학생을 이곳 그 토론토 또 욕교육청 그리고 사립학교까지 예, 다들 이제 학교 소개하고 있고, 뭐, 심사장님께서 그동안 수천 세대 이미 취급하신 거에 비하면 저희는 뭐 아주 미약하지만 날로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매년 그 100여 명 이상 조기 유학생이 온다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네요. 그래서 지금 그 한국의 그 새 정부 영어 정책 때문에 그 조기 유학생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어떻게 한국의 유학 동향이 어떻습니까, 요즘? 예, 한국의 교육과학기술부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에 3만 명의 조기 유학생과 그리고 그 대학생, 그러니까 대학 진학과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한 19만 명의 성인들이 출국하였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기 유학이라고 하면 고등학교 이하의 유학생을 얘기를 하고요. 오늘도 제가 이제 주로 조기 유학생을 위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그러세요. 그 종전에는 이제 일부 부유층에서만 이제 유학을 보내고 했는데, 그렇죠. 요즘 그 조기 유학 보내는 그 부모님들은 어떤 부류의 가정인가요? 뭐 정말 한 6년 전까지 초창기 저희 유학 업무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일부 계층에서만 하는 게 유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근래는 자녀를 가지고 있는 이제 학부모라고 하면 한 번쯤은 유학을 생각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요. 저희가 봤나 신문지상에서 보면 뭐 한국이 유학생 그 송출의 제1위라고 하는데 현재 그 카나다 내의 그 전체 유학생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또 그 한국 국적의 유학생 수도 그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네네. 예. 한번 그 최근 발표한 이민국 자료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2006년 12월 1일 현재 캐나다 내에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 숫자로는 전체가 15만 6천 명입니다. 그리고 대단하네요. 예, 중국 학생이 3만 6천 명으로 1위이고요. 그 다음이 한국 학생 2만 7,400여 명입니다. 그 다음이 미국, 일본 순서이고요. 그 다음 자료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2006년 한 해 동안 유입된 유학생 숫자입니다. 여기는 당연히 이제 한 해 동안은 한국 학생이 14,300명으로 1위입니다. 그 다음이 중국, 프랑스 순서이고요. 이때 이제 이 중에서도 조기 유학생이 17,000명 정도, 28% 정도나 된다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제 두 표를 보면 한 해에 유입된 그 숫자는 한국 학생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은 중국 학생이 많은 이유는 중국 학생은 아무래도 장기 유학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유학생은 어떻습니까? 되게 단기 그렇죠. 어학연수 목적한 그런 단기 프로그램 학생이 많습니다. 조기 유학생은 보통 오면 몇 년씩 평균 합니까? 조기 유학생은 보통 이제 뭐 한 1, 2년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이제 뭐 나이가 어릴수록에 더 짧게 공부를 하고 갑니다. 근데 그 유학생이 많이 오는데 그 지역별로는 어디를 많이 가니까 토론토, 밴쿠버, 뭐 몬트리올 이렇게 여러 도시가 있는데 어느 도시를 가장 많이 가고 있습니까? 현재는 아무래도 밴쿠버가 제일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토론토, 그리고 주로 이제 주별로는 아시다시피 온타리오와 BC주가
각각 2만 1,000명, 2만 명 정도 학생이 거의 비슷비슷하군요. 물론 이제 한국 분들이 그 대도시를 좋아하시고 그렇죠. 또 물론 이제 그 학부모들도 여기 또 동포 사회가 많이 이렇게 형성돼 있으니까 아마 그 이런 데 오시는 걸 선호하는 그렇죠. 모양이죠. 예, 그렇군요. 그래 그 조기 유학생 관련 그 현황도 그렇게 다 했는데 지금 보시면 유학 가는 나라가 우리 한국에서 주로 캐나다만 옵니까? 아니면 조기 유학도 미국도 가고 다른 나라도 가나요? 예, 많이들 미국이 단연 2006년도에 한국교육과학기술부 자료를 참조를 해서 보시면 미국이 단연 14,400명으로 31%나 됩니다.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중국, 동남아, 캐나다 순서인데요. 근데 여기서 그 동남아가 주목할 것은 2002년도에는 4.3%였던 숫자가 2006년도에는 15%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인 경우는 2002년도에 14.8%였다고 하는데 2006년도에는 13.5%로 약간 좀 줄어들었습니다. 글쎄, 근데 저도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만 동남아로 그 조기 유학을 보낸다 하는 건 좀 제가 볼 때 어떤 이해가 안 가는데 근데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필리핀이 요즘에는 가장 각광을 받고 있죠. 영어를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기도 하고 이제 지역적으로 가깝고 그리고 비용이 아주 저렴하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중에서도 요즘 이제 뭐 조기 유학이 유행이다 보니까 한국의 친척들이 우리 조카 좀 받아주세요, 동생 좀 받아주세요 하고 그런 전화 한두 통 안 받아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그러시죠.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한테 참고될 말씀을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좀 한국에서 우리 조카 유학 보냈는데 어떻게 좀 하고 그렇게 오면은 그분들이 좀 대답하실 말씀 같은 거 자세히 좀 해주시면은 좋겠어요. 거기와 더불어 이제 그 유학 그 진행 절차를 간단하게 맞물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사실은 요즘은 그 믿고 보낼 집이 있어야지만 특히나 이제 그 나이가 어린 학생들일 경우는 믿는 집이 있어야지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지의 친척들 집 같은 경우에 제일 우선순위로 우리 아이를 믿고 보낼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거가 한국에 계신 부모님으로서는 가장 그 마음적으로 안정되다 보니까 지역 선정하는 것이 이제 가장 유학 오는 학생들 중에서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이왕이면 이제 친척이 있는 이쪽으로 보내면은 가장 좋은 거겠죠. 근데 이제 그때에 맞물려서 이제 유학 진행을 잠깐 언급해 드리면 이미 여기 친척이 계시다고 하면 지역은 이제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입학 시기, 왜냐면 유학생들은 이제 아무 때나 받아주지가 않기 때문에. 영주권자의 경우는 이제 영주권만 받으면은 학기 중에도 언젠가 영어로 하면 anytime 받아주는데 유학생은 학기 초에만 받아주나요? 학기 초 그러니까 9월 초에 마찬가지로 다 받고요. 그리고 2학기는 보통 이제 1학년에서 8학년까지는 1월에 2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인 경우 9학년에서 12학년까지는 2월에 이제 1, 2학기를 딱 나누어서 그리고 그것도 그 신청도 각각 5월 말이나 11월 말에 다 마감을 시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여기 관련 친척분들이 고려하셔서 미리 좀 또 신청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저희 법률회사에도 보면은 이제 그 가디언이라고 해서 그 한국말로 하면 뭐라 그럴까요? 그 후견인 지정서라 할까요? 그거에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동포분들이 그 한국에 취직되었는데 저한테도 그런 질문이 많이 와요. 그래서 근데 그 후견인 즉 가디언은 왜 있어야 되며 그 사람들 가디언에가 하는 책무라든가 그런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뭐 내가 사인만 하면 되는 겁니까 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그래도 좀 그걸 자세히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후견인은 이제 여기 현지에서는 가디언이라고 말씀 많이들 하시죠. 근데 일단은 만 18세 미만까지는 특히나 이제 나홀로 유학인 경우에 그 동반해서 부모님이 안 오실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까지도 그 가디언이 모든 것을 지어줘야 됩니다. 국간에는 정말 사인 하나만 해주고
그냥 뭐 모든 걸 잊고 있었는데 예. 갑자기 학교에서 연락이 가서 예, 예. 학교를 달려가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이들 그렇죠. 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항을 좀 많이 숙고하셔가지고 사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후견인 지정서가 얘기하면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여기 그 현지에 있는 가디언에게 모든 걸 일임한다는 가디언 지정서가 있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예, 예. 그러니까 한국의 부모가 여기 뭐 홍길동한테 예, 우리 애들을 맞습니다. 맡긴 데는 이제 동의서가 네네. 있어야 예, 그 예. 후견인이 되는군요. 예, 여기서. 지정한다는 지정서입니다. 지정서가 있고 네네. 나서 예, 예. 여기 이제 그리고 동포분이 교포분이 그분은 이제 수락을 한다는 수락을 해서 예, 예, 그럼 가디언이 되는 거죠. 예, 예. 양쪽 이제 그 두 가지 형태의 예. 서류에 이제 예, 일어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한국에서 연락을 받으시면 꼭 그 가디언십을 서명하시기 전에 예. 그 한국의 부모님으로부터 그 요청서를 받고 그다음에 그렇죠. 수락서를 이제 서명하셔야 되는 네네, 거죠. 근데 서명하고 그거는 변호사. 꼭 변호사 앞에서 공증을 해야 됩니까? 네. 예. 예. 그래서 저희도 그런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네. 왜 꼭 변호사 앞에서 해야 되나 하는데 법적으로 왜 그러냐면 가디언은 여기에 이제 그 영주권자 이상, 즉 PR 카드나 시민권자여야만 가디언을 예,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 변호사분한테 갔을 때 그 PR 카드 또는 시민권을 가지고 본인 확인 후에 변호사님께서 사인을 해주십니다. 예. 우리 원장님 경험이 어때요? 거의 다 100% 됩니까? 조기 유학생인 경우에는 이제 네. 부모님의 재정적인 서류 관련만 확실하다고 하면 100%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지만 예. 이제 성인인 경우, 예, 그때 여기 유학 와서 할 만한 그 공부를 정말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지 그게 불확실하면 혹간에는 거절되는 확률이 요즘에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또 우리 그 이미 시청한 분의 자녀인데 유학을 예. 보내려니까 네. 대학생이에요. 네. 대학을 한국에서 다니다가 휴학하러 군대를 갔다 왔는데 예, 예. 거기서 여기 가서 공부하겠다는 무슨 그 계획서까지 대하려고. 예, 맞습니다. 계획서도 글쎄요, 혹간에는 대상안에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기학보다는 그런 그 어학연수 하는 게 좀 힘들군요. 예, 예. 근데 혹시 이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예. 저는 뭐 이민이 전문입니다만 네. 그 어느 성인이 예. 직장을 다니다가 네. 그만두었어요. 예, 예. 그리고 여기 이민이 아니라 유학을 오려고 하는데 네. 그 사람들은 성인이 됐으니까 부모가 재정적인 후견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네. 그 자기 여기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본인 만 18세 미만 아까 그 후견인이 예. 필요한 나이, 특히 이제 그 조기 학생인 경우에는 모든 게 이제 그 부모의 부모로부터의 재정 능력 재정이죠. 때문에. 그렇지만 예. 이제 본인 20세 이상 특히나 그 대학생 또는 직장을 다니다가 예. 간둔 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 관련 증빙을 해야 됩니다. 직장을 최근 다닌 그 직장에 대한 그런 뭐 세금 납부서죠. 예. 그런 한국에서는 거. 개인 소득금의 그렇죠. 증명이라면, 예. 그렇고 이제 단 27세 미만까지 고를 때 그 대학생인 경우에는 요즘에는 그런 부모님의 재정 관련도 필요 없습니다. 단순히 그 잔고증명서죠. 예.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다는 그것만 제출하면 비자가 즉각 나옵니다. 근데 제가 가끔 자꾸 저한테 우리 이민 법률사에게 예. 그런 많이 들어오는데 저는 또 최근에 제가 들었던 그 질문 사항이에요. 네네. 여학생인데 28세인데 예.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다가 어학연수를 하고 싶어서 예. 어플라이 했는데 네. 거절이 됐다고 우리한테 어필을 해달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예. 이게 무슨 이민 문제도 아니고 어필까지 할 네, 거면 네.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예. 자기가 직장을 다니다가 예. 돈을 뭐 다 쓰고 별로 없고 한 네.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 잔고증명이 있었는데 네, 네. 여기서 1년 어학연수를 하니까 예. 돈이 부족하고 하다가 거절했다고 그래요. 네, 그런 경우도 이제 예. 좀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게 공부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한지 그걸 예. 근래에 들어서 더욱더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학생이면 당연히 공부를 하고 온다고 믿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했을 경우에는 근데 그런 학생들은 이제 여기 와서 정말 공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속된 말로 눌러 앉을 것인지 이게 불법질할 것인지. 그렇죠. 예. 예, 그런 게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예. 혹간에 거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근데 또 여기 유학 오시는 분 이제 카나다에 보면은 그 시스템이 퍼블릭이 있고 이제 프라이빗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혹시 우리 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여기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의 그 차이점이라든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먼저 이제 사립학교를 말씀을 드리면요. 사립학교는 이제 아무래도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이 사립학교를 또 선호하는 부모님도 요즘 많습니다. 예. 왜냐고 하면, 사립학교는 특히나 이제 소수 인원이지 않습니까? 공립학교에 비해서 예. 반 클래스가 이제 사이즈가 적다 보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선호도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선생님들의 케어. 예, 그 각각 개개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선생님들이 잘 케어를 해준다는 거 이유로도 사립을 많이 선호들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주로 사실은 이제 이쪽 그 토론토에서 토론토 교육청과 욕교육청 그 공립학교를 많이들 예, 학교 수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공립학교는 또 다양하게 그 프로그램이 많다는 거 예, 특히나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사립에 비해서 그렇죠. 대비해서는 학교가 크다 보니까 뭐 선택의 그 폭이 크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과목 같은 경우도 본인이 원하는 과목이 대부분이 다 열려 있고 근데 네. 이제 사립은 그 반면에 아주 좀 작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장단점으로 그 학생하고 부모님과 이제 충분히 상의 후에 예, 학교를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저는 애들이 다 커서 하는데 예. 요즘은 그 공립학교의 클래스당 몇 명이나 됩니까? 25명입니다. 옛날에 예. 15명 했었어요. 70년대, 80년대는. 네네. 사립학교는요? 사립학교는 보통 이제 정말 작게는 8명인 학교도 있고요. 예, 예. 보통은 통상적으로 이제 20명 정도고요. 그리고 25명은 고등학생인 경우입니다. 공립학교가. 근데 예. 이제 그 초중까지는 정말 이렇게 좀 학교 사이즈가 큰 데는 30명까지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갈수록 이제 공립도 학생 수가 늘고 있습니다. 점점 클래스당. 예산이만. 그래서 그 토론토 교육청이고 요 교육청이고 예. 아마 우리 한국 학생들이 기여하는 그 경제 그렇죠. 기여도가 대단할 겁니다. 네네. 그 참고로 제가 여쭤보겠는데 예. 학생 1인당 네네. 1년 그 등록금이 얼마나 됩니까? 공립학교의 경우. 공립학교 예, 등록금과 맞물려서 하는 예. 절차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표상에 저희가 이제 간략하게 예. 말씀드려놨는데, 여기 토론토 교육청이 이제 입학 수속 중에서 예. 여기 학비가 토론토 교육청인 경우에는 올해 환율이 또 많이 인상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학비 인상을 재작년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동결하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에 대해서. 예.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연간 1,500불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은 12,000불입니다. 12,000 유학생이. 불. 예. 예, 그리고 욕교육생인 경우에는 초등학생은 이제 13,000불 되고요.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고등학생도 거의 뭐 15,000불에 육박하는 돈입니다. 예. 굉장히 더 토론토보다 그쪽이 네네, 많이 비싸거든요. 뭐 비쌉니다.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나요? 이제 그쪽 나름대로 욕교육청은 이제 좀 더 이렇게 작은 인원을 받지만 예. 알차게 프로그램을 우리 유학생들에게 예. 전달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예, 조금 해마다 500불씩을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요즘에 한국의 그 환율 때문에 네. 한국의 그 유학생 부모님들이 부담이 대단하시겠어요, 그렇죠? 옛날 같지 않고. 예, 그렇죠. 뭐 작년 대비 정말 작년 가을부터 많이 인상이 되었었죠. 환율이 뭐 거의 20% 가까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제 올 5월 말에 저희 특히 교육청 두 곳에 이제 마감이 신규 또는 재등록이 5월 말입니다. 예. 그때쯤에 환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고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사실 그렇게 비싼 그 등록금을 내고 예. 보낸다는 게 사실 여기 오래 산 동포들로서 이해는 안 되는데 그래도 한국 교육 환경이 열악하니까 보내는데 참 그 한국 그 부모님들께 정말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어요. 우리 오래 산 동포들로서. 네. 그렇습니다. 여기 조국 유학생들이 보통 이제 토론토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한 2년 한다고 하는데 어느 분들 경우에 보면은 저한테 이민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겠죠. 그 이유는 이제 우리 애가 거기 가서 영어도 공부하고 뭐 중고등학교 다니다 보니까 거기서 대학도 간다 그러고 자꾸 이민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비싼 등록금을 내면은 제 경우에 보면은요 그 부모님들 이민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투자민 같은 거 신청하면은 예. 약 11만 불, 12만 불 가지고 영주권 하니까 네네. 영주권 취득하면 전부 등록금이 무료 아닙니까? 네네. 대학을 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우리 김 원장님께서 한국에서 그 유학 그 마케팅 하실 때 그런 점도 좀 많이 홍보를 하시면은 한국 부모님들께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예,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맞물려서 연간 정말 이 학생이 아까도 그 학비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1년에 혼자 나홀로 유학을 왔을 때 거의 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3, 4만 불 정도가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 그 학부모님께서도 단기로 이제 여기 학생들을 1, 2년간 특히 중학생 이후에 보내는 학생 부모님들이 더 그렇게 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초등학생 미만은 단기 유학이 아시다시피 1, 2년 하고 그렇죠. 돌아가면 그뿐이니까. 그 영어 습득 목적으로 그렇죠. 오지만. 그렇지만 이제 특히나 중학생 이후로 오는 학생들은 대학 진학까지도 생각을 할 때, 그럴 때는 이제 이민을 정말 고려하고 1년 후에는 차라리 이민으로 하자. 그리고 또 이제 마찬가지로 그 학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좀 제재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유학생하고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정말 많은 돈을 기부를 하고 학교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 선정할 때 아까 초반에 말씀 이제 사장님께서 하셨다시피 우리 이민자는 주소지만 금방 결정되면 내일이라도 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서 무조건 받아줘야죠. 그렇죠. 그러고 또 학교의 자리 여부하고는 상관없이 다 받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유학생들은 학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요교육청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숫자가 34개 정도인데 작년부터 9개 학교만 받아준다고 열어놨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 학교에 ESL 클래스가 있고 없고 차이인가요? 그렇죠. 아니요. 있더라도 이제 시내말로 여기 현재 이민자들도 선호하는 학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학생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우리 유학생들까지는 뭐 받지들 못하겠다는 거 하고. 그래서 즉 한국 지금 8학군의 학교가 학생을 안 받고 이렇게 하듯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학생한테는 우선권을 주지 않는군요. 그렇죠. 현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도 유학. 근데 그거 좀 너무합니다. 그렇게 많은 비싼 등록금을 차지하면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큽니다. 유학생 부모님들 정말 원하는 학교를 다 가고 싶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런 제재 조건이 있다 보니까 정말 실례로 그런 거를 당하고 나서 이왕이면 그냥 이민하자 해서 돌리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 토론토의 경우 보면 말씀이에요. 토론토도 그렇습니다. 욕같지 않고 토론토에는 제가 알기로 이 영하고 에그링턴 쪽에 보면은 지금 이제 그 학교가 없어졌습니다만 옛날에는 노스 토론토 칼리지시라고 그쪽에 가시려고 거기들 아파트를 많이 얻는 분들을 봤어요. 지금 현재도 학교 있습니다. 노스 토론토가. 현재도 인기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학생도 그쪽에 꼭 아파트 얻고 사는 걸 증명을 해야만 학교를 갈 수가 있군요. 그렇습니까? 학교도 이제 그 증빙을 하는 거가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요교육청은 1학년에서 8학년까지는 주소지하고는 무관하게 이제 1, 2, 3순위를 정합니다. 학교를. 그래서 이제 학교에 자리만 있다고 하면 그 순위대로 순위대로 받아주는데요. 이건 이제 토론토는 가디언이나 또는 부모님의 이제 돈만 오는 거주지 우선으로 학교를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작년에도 그렇고 이제 그 오픈 스카이 문제도 토론토 동부사에서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됐었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무비자 협정이 이루어지면은 제가 알기로도 그래요. 이민도 그렇고 카나다를 다는 안 그렇지만 어느 분들은 차선책으로 미국 대신 카나다를 선택하는 분이 있는 거. 원장님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유학의 열기는 식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도표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매해 들어오는 조교 유학생이 2006년도에 3만 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비공식적인 발표에 의하면 2007년에는 3만 5천 명이 출국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치 굉장히 많은 숫자가 조교 유학생이 이제 이곳 미국, 캐나다 등지 동남아까지도 유학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밴쿠버에 있는 공립교육청인 경우에는 그곳 조기 유학생이 2006년도에 8,800명이라고 하네요. 대단하네요. 거기에 비하면 여기 토론토나 요교육청의 그 숫자는
정말 굉장히 비교해서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 토론토로 정말 유입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유학생 수는 줄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이 언제든지 내 아이를 유학을 보낼 준비가 되어 있으신 거거든요. 이제 좀 전에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의 그 무비자 하는 네. 프로그램하고도 맞물려 가지고 실례로 저희 부모님들이 뭐 이왕이면 미국이다 캐나다보다는 하고서 대기하시는 분들도 정말 종종 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곳으로 좀 더 토론토 쪽으로 많이 유입을 시킬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려면 이거 토론토가 유학지로서 좋게 이제 인정을 받는 부분이 가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입니다만 우리 원장님처럼 예. 유학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예, 여기 예. 교육청 관계자를 만나서요. 네네. 그런 그 전반적인 사항을 다 설득을 시키고 네. 이 교육청 측면에서도 한국에 가서 이 토론토를 더 마케팅하는 게 어떠냐고 좀 네네. 그 좀 그분들한테 부탁을 좀 하시면 어떨까요? 많이 합니다. 많이 실제로 하십니까? 예, 예. 1년 이제 보통 토론토 교육청 같은 경우는 뭐 한 2년에 한 번씩 아니면 요 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 최고 책임자가 그 한국의 그 박람회죠. 그렇죠. 예, 유학 박람회. 예. 유학 박람회에 많이들 이제 참석을 해서 이곳을 더 알리고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 생각으로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 뭐 저희 같은 유학원 하는 사람이나 교육청 관계자가 이곳으로 더 많이 왜 뭐 끌어들이고 예. 싶지 않겠습니까만은 이제 각각 개개인의 그 한 사람 맡은 사람이 정말 케어를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서, 예. 그런 팝업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실제로 현재 여기를 선택해서 이왕에 와 있는 유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정말 토론토가 공부할 수 있는 편안한 곳이었다 생각하고 한국에 돌아갔을 때 그 소위 말하는 입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저희 유학원은 솔직히 좀 신임이 덜 가더라도 그 개인적인 홈스테이를 했다든지 그 친척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말을 더 잘 믿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각자가 최선을 다했을 때 이곳 토론토가 더욱더 좋은 유학지로 발전되리라고 봅니다. 혹시 그 가디언이 제대로 네. 아이들을 돌보지 않나? 그 이게 제 문제도, 경험인데 우리 또 네. 이미 시청했던 그 가족의 예. 애인데 제가 전화를 했어요. 네. 원장님 더 잘하시겠지만 제 경험 좀 말씀드릴게요. 네네. 여기 오면은 무슨 그 홈스테이 할 때 예. 현지 중산층 이상의 현지인의 가정에 홈스테이 하십시오. 네. 하고 이제 그 한국에서 뭐 최선 유학에서는 안 하시겠지만 네. 그렇게 선전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네. 한국 TV에 그 출연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 사실 우리 한국도 지금 여기서 중산층에서 사시는 분들이 네. 어쩌다 간혹 그런 분이 있겠죠. 노인 두 네. 분들이 살면서 예. 뭐 동양에다 귀여우니까 한두 예, 명 맞습니다. 하지만 공항에 나가 보면은 여기서 보면 알잖아요. 다 네. 얼굴만 하얗다고 여기 사람들이 아니고 전부 이민 온 예. 영어 서툰 사람들이 네. 와서 무슨 이렇게 그 사인 들고 있는 거 보면 예. 참 내 가슴이 안 좋아요. 한국에서 귀한 자녀들이 오는데 예. 저 영어도 못하고 하숙을 전문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네. 저런 서양 사람들이 와서 가디언 하겠다고 써 있는 거 보면은 예. 그런 거 보면 이게 죄송합니다만 유학원도 좀 각성해야 돼요. 네. 그런 집은 그 홈스테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그 탈사하는 학생들 보면은 네. 혹시 가디언들이 그런 집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어떤 네. 집 전화했더니 거기서 그래요. 빠빠 텔레포노. 그러니까 이태리 말을 배우는 건지 남만 무슨 말인지도 예.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 한국에서 그 조기학을 보내시는 분들은 홈스테이에 굉장히 조심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그 끝으로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이제 유학을 하시다 보면은 네. 되게 그 보람도 느낄 때도 있고 하는데 네. 좀 끝마지막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예, 뭐 정말 이제 공부를 하려고 오는 게 유학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학생들이 훌륭하게 학업 마치고 본인 원하는 대학에 이제 지금 현재 진학해서 공부를 잘 하고 있을 때 아니면 뭐 조그맣게 상장 하나 받거나 예. 이렇게 선생님한테 칭찬 한마디 들었을 때도 예. 내 아이가 한 것보다 더 기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영어 공부뿐 아니라 학생이 또 이런 장기간으로 유학이라는 걸 결정해서 오다 보면 다른 환경에서 느끼는 그런 네.
많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또 자신감도 많이 심어가지고 한국에 돌아가서 부모님들이 고맙다고 전화 한 통화 주셨을 때 정말 보람을 느끼고요. 그리고 감히 이제 이거 유학을 권유하는 직업을 가진 것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 유학원의 김경희 원장님을 모시고 조기후에 관한 모든 것을 대담을 나눠봤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좀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늦었는데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